안녕하세요. 곽쌤TV의 곽재현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아직 소개 안 해드린 그런 토픽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지금 현재 ECE, 제가 Early Childhood Education을 공부하고 있는 분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Teachers College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성심성의껏 답글을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정보는 이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저의 티처스 칼리지의 경험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일반 4년제 대학교를 나왔어요. 보통 학사 학위가 있으면요, 티처스 컬리지를 어플라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 학사는 꼭 교육학이 아니더라도요, 아무 배출러 디그리만 있어도 이제 티처스 컬리지를 어플라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사실상 되게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뭐 소셜 스터디즈 전공하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꼭 굳이 교육 관련 대학교를 안 나오셔도 얼마든지 티처스 컬리지를 갈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선생님들도 현직에 많이 계신가요? 라는 말씀을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영어가 아니더라도요, 제2국어가 영어인 분들도 교직에 많이 계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분들은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고요. 저같이 이제 제1국어가 한국어, 제2국어가 영어인 선생님들도 이제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선생님 교육청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언어는 아이들이 이제 배울 때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일단은 fluently 잘 해야 그래도 인터뷰에 통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티처스 스쿨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티처스 컬리지에는 벌써 제가 졸업한 지 이제 1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보통 이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심리학이었어요. 왜냐면 사이콜로지를 배우는데 심리학이 어린 아이 때부터 유아기서부터 이제 뭐 영유아기 왜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심리를 잘 알고 해야 이제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배우고, 이제 뭐 소셜 스터디스라고 해서 사회학도 배우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초등학교 선생님은 전 과목을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본 지식을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심리학은 이제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으로 듣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아이들이 교육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이제 이론 같은 것도 배우고요. 그리고 거의 티처스 컬리지의 가장 중요한 과목은 프랙티컴이에요. 교생 실습.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뭐 이론적으로 많이 배워도 교생 실습할 때 배우는 그 실습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수업도 하면서 이제 같은 멘토 선생님과 함께 회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이기 때문에 교생 실습 과정이 티처스 컬리지의 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질적으로 4, 5주 정도 학교에 가서 이제 매일매일 출근도 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랙션도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교생 실습이 가장 중요했고, 심리학 가장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매년 매해 느끼는 거지만, 선생님의 자질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지만, 제가 티처스 컬리지 할 때 그 학교에서 배울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리플렉션 페이퍼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 스스로 이제 약간 일기식으로 이 부분은 이랬고, 이 부분은 이런 점이 더 이제 내가 보완해서 가르쳤으면 좋았었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 리플렉션 페이퍼를 늘 썼어요. 제 친구들도 이거 왜 자꾸 리플렉션 페이퍼를 쓰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리플렉션을 통해서, 이거는 사실 티처스 컬리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하나의 루틴인 것 같은데, 사람이 살면서 이제 그 리플렉션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이걸 배웠고 이런 부분은 부족했고 하면서, 선생님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은 인간 대 인간으로 아이를 존중해줘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 부족한 점도 많고, 근데 항상 그 대학원 때 티처스 컬리지 때 배웠던 그 리플렉션 그 연습이 지금도 저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을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겠다. 아니면 아, 내가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더 좋겠다라는 항상 리플렉션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연습을 시키는데요. 항상 페이퍼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출을 하고, 그러니까 그 연습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수학도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 클래스도 있었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클래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클래스에서 이제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리워드를 아이들한테 주어서 클래스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배우고요.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 조금씩 성향이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 교수님 자체가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실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직접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실생활의 팁들을 많이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이 교사로서 영어 향상을 위한 영어 공부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영어 공부는요 매일매일 해야 되고요. 저는 제가 이전에 비디오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낳고 티처스 컬리지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한 2-3년 후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갖게 되면서도 계속 영어 공부를 했어요. 제가 사실 캐나다에 산 지는 오래됐지만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안 쓰면 잊어버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티처스 컬리지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서 쉴 때 석사를 들었어요. 근데 교육학적으로 석사를 한 이유가 영어 공부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이고, 커리어를 쌓고 싶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배우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영어 공부는 물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고급 영어가 필요하진 않지만 쓰는 거 많이 써요. 그리고 말하는 거는 정말 많이 부모 상담도 해야 하고, 또 아이들하고 계속 이제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발음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 억양,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막, 저는 이제 제가 한 캐나다에 온 지 지금 20년 몇 년이 됐지만 선생님이 된 거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러니까 10년 정도 살아도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발음 같은 건 단어, 그러니까 영어는 하긴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특별한 단어가 나오면 또 막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자격지심에 내가 영어가 아직도 부족한가?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그래서 실전에 사용하는 그런 생활 영어는 정말 많이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쓰는 거는 보통 이제 리포트 카드 많이 쓰고, 그리고 레슨 플랜 같은 거 많이 쓰긴 하지만 이메일 같은 것도 선생님들끼리 대화하면서 이메일 많이 요즘 하거든요. 이메일도 계속 연락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많이 이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교사 자격증을 변환할 수 있기는 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기 무슨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들으면 뭐 교사 자격증이 변환 자격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만약에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셔서 배출러가 있으시면 Bachelor of Education 프로그램 안에 Concurrent 프로그램이 있고 Consecutive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할 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입학을 할 때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4년제를 교육학을 또 제너럴리 공부를 하고 플러스 티처스 칼리지 2년 과정을 더해서 5, 6년 과정을 통해서 배출러 오브 에듀케이션의 티처스 칼리지 이제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한국에서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하셨다면 티처스 컬리지를 바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져요. 티처스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2년이에요. 저 때만 해도 이제 1년이면 1년 과정이 다 끝났는데 지금은 2년 과정을 하면서 이제 메스터로 제가 메스터 학위를 준 학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메스터도 메스터 오브 티칭, 메스터 오브 에듀케이션, 메스터 오브 아츠에서 저는 이미 선생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전공은 메스터 오브 석사는 메스터 오브 아츠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에듀케이션 쪽으로 더 석사 공부를 하고 저는 특별히 테크놀로지 쪽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 메스터 오브 아츠를 하고 이쪽을 했다고 티처스 컬리지 이제 라이센스가 주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석사 학위를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그런데 석사도 하고 티처스 라이센스도 받고 싶으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를 찾으셔서 이제 입학을 하셔야 해요. 하지만 모든 석사가 이제 에듀케이션 쪽이라도 티칭 라이센스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꼭 알아보셔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스터 오브 티칭 이제 U of T의 OEG 프로그램에 메스터 오브 티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티처스 자격증을 주고 그리고 메스터도 줘요. 그래서 뭐 메스터 오브 티칭도 있고 메스터 오브 뭐 에듀케이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달라요. 그게 다른 거는 약간 그 과목의 성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배출러 오브 에듀케이션을 갈까? 아니면 아예 메스터로 할까? 했는데 그래 차라리 그냥 1년에 빨리 해서 그냥 티처스 컬리지 자격증을 티처스의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석사를 하자. 왜냐면은 그때는 그냥 시간을 줄여서 학비도 줄이고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게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고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더 깊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석사를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그리고 막상 석사 학위가 있으시면 페이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염두에 주시면 좋고요. 한국에서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만약에 교사 자격증만 변환을 하면 어떨까요 하는데 사실은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가는 게 좋은 이유가 여기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다시 배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생 실습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그냥 변환하는 것만 치중을 두시면 사실은 캐나다에서 직업을 잡을 때 자격증만 있다고 쉽게 직업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무슨 1급 자격증, 2급 자격증, 3급 자격증 굉장히 자격증이 하나의 그 이력서에 굉장히 많은 그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는 물론 이력서 넣어요. 중요해요. 하지만 단순히 교사 자격증을 변환을 한다고 해서 캐나다에 딱 취직을 했을 때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캐나다에서 특히 또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터뷰를 할 때도 티처스 컬리지에서 배운 거나 교생 실습 때 경험한 거를 많이 이제 토대로 경험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티처스 컬리지를 가면 일반적으로 교생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이 같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하고 어떤 여기 외국 아이들하고 경험을 했는지 그게 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사 자격증을 단순히 변환하는 것보다는 티처스 컬리지를 아예 가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미 배출러가 있으시면 한국에서 학사를 따고 오셨으면 그냥 여기서는 뭐 석사 메스터 오브 티칭이나 뭐 석사 쪽으로 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면서 그 메스터 오브 티칭의
선생님 자격증을 주는 프로그램 안에도 교생실습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생실습을 하시면서 이제 경험을 쌓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캐나다에서 선생님 되는 거는 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던 선생님이 됐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목숨 걸고 노력을 한 거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 지금 정말 교사를 하시다가 캐나다에 오셔서 티처스 컬리지 가시거나 하셔서 교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하신데, 제가 최근에는 많이 못 뵀지만 지금 현재 이제 저희 교육청에도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교사를 좀 하시다가 캐나다에 이제 다시 티처스 컬리지 가셔서 교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영어나 뭐 스피킹이나 라이팅이나 이쪽으로 계속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교생실습이 학교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저번에 EA 인터뷰 때 말씀드렸듯이 인터뷰를 할 때도, 그리고 여기는 레퍼런스가 중요하거든요. 추천인. 그래서 이제 추천인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방향.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제작을 해서 또 궁금한 거 또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또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